국내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서산 부석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석사 주지인 원우 스님 화상으로 연결해 입장과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 돌아오지 못한 국외 소재 문화재는 모두 23만 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시수소 115마리가 있는 한우 계량사업소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시수소가 생산하는 정액은 전국 공급량의 98%를 차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대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대법원은 26일 오전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불상은 1330년쯤 제작됐고 이후 외구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의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지난 2016년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절도단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압수몰수 판결이 확정됐다며 일본 측 반환 청구에 따라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은 7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에 있는 것으로 기결됐습니다. 네, 1, 2심의 결과와 법적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1심 법원은 불상이 당시 외구에 의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관음사가 법인 자격을 얻은 1953년 1월부터 도난 직전까지 불상을 점유해왔고 지난 1973년 취득시효가 완성돼 부석사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일본의 옛 민법 법리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불상의 과거 원소유주인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같은 권리 주체인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불상이 외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서산 부석사의 주지 스님이죠. 원우 스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2심 판결의 이제 그 판결 그 취지는 뭐였냐면 현재 부석사와 고려 부석사가 동일한 부석사가 아니다. 그래서 원고로서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민법에 의해서 시효 취득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 권리주체의 동일성 부분은 인정된다라고 2심에서 법리적 오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다만 약탈의 개연성만으로 일본 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일본 측의 소유권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과 국제적 흐름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심심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결과를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예측의 근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사회의 흐름과도 일치하고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현 정부 하에서는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중 심리를 9월 15일부터 한다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판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받아서 이거는 정말 아닌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판결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부정적인 기류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겠나, 공정한 판결을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적어도 이제 국내법으로는 불상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불상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 짜고 계십니까? 그 이제 권리주체의 동일성 부분은 이제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부석사에서 그 불상이 만들어진 건 맞거든요. 그럼 이제 국제적인 약탈문화재의 흐름을 보면 소장자가 그 약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 흐름이 아니라 약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자기들의 정당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일본을 그 당사자나 일본 정부 또는 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정말 이제 약탈의 시대를 마감해야 된다. 소장자가 합법적이고 약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문화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명적인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에 관심 가져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실까요? 6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불상을 지키려다가 외구의 칼에 쓰러져 갔었거든요. 그 쓰러져 간 조상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문화재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문화재 환수에 다 같이 관심과 노력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이런 판결을 넘어서는 그런 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우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석사 고려 불상 소유권 다툼을 계기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는 23만 점에 달하지만 환수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이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구가 약탈한 우리 문화재라 하더라도 국제법 등에 따라 일본 사찰의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입니다. 고려 불상은 발원문 등을 통해 정확한 내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불상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무관심한 분위기입니다.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처음 듣는 소리라. 고려 불상,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 모르세요? 처음 듣는 소리라. 문화재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한 국외 소재 문화재는 23만 점. 이 중 환수된 문화재는 11,000여 점, 약 5%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환수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유산을 원상 회복하려면 제작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어떤 경위로 반출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요. 이런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사에 재해동포 등 우리 시민사회,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직 환수되지 않은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지자체 현황 조사도 강조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이 약 51억 원이 지금 마련이 돼 있고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전문기관을 통한 문화재 매입, 그다음에 경매, 협상, 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우리 고장의 문화재 가치와 현황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충남도는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조치 추진단 등을 운영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를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럼피스킨병으로부터 한우 개량 사업소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즉시 사업소의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반경 5km 내에 지속적인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우 개량 사업소는 전국 우량 한우 정액의 98%를 공급하는 C수소 89마리 등 2,900여 마리의 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한우 개량 사업소는 우리 대한민국 C수소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축산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한우 개량 사업소 사수를 위해서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지역의 2개의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산과 당진 한우 농가 2곳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오후 기준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전국의 농가는 모두 38곳으로 충남 지역에서는 서산 9곳, 당진 7곳 등 모두 18곳입니다. 충남도는 기존 방역대회 내 백신 대상 가축 약 7만 9천 마리의 접종을 마무리하고 홍성 추가 방역대 9천여 마리의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피해 주민과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평가와 전화상담 등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는 검진 결과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대상자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난 25일 밤 9시 45분쯤 공주시 남남서쪽 12km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충남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질 정도였는데요. 소방에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충남의 240건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전북 등에서 모두 38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확인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가 25일 아산에서 제7회 아름다운 약속 행복 결혼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는 3쌍의 부부가 식을 올렸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홍성교도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복 결혼식은 지난 2017년부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금까지 25쌍의 부부가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산에서 의좋은 형제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대흥면 의좋은 형제공원 일원에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축제장에는 캠프파이어와 지역 먹거리 부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으며 불꽃놀이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고려 전기 실존 인물인 이성만, 이순영제의 효행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의좋은 형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